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좋은 집을 찾고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는가도 중요합니다.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공동 소유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부동산 상속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나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상속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주제가 부동산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부동산과 상속법이 또 연결이 잘 되죠? 네,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 한인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재산 형태가 부동산이다 보니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지분들에게 상속을 주고 싶어 하셨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상속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부동산을 상속하실 때 좀 피해를 안 보시고 맞습니다.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상속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 부동산을 혼자서 갖고 계시면은 뭐 복잡하지 않은데 공동으로 다른 분하고 같이 한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은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하고 그거 아무래도 굉장히 다른 점이죠. 한국에서는 소유주가 뭐 25%, 75% 구분을 짓거나 아니면은 골고루 다 가져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해당 분들이 상속자가 다 그 돌아가신 분의 직계 후손 아니면은 관련된 배우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여러 주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 부동산의 타이틀 소유주의 명칭에 따라서 상속에 대한 상속자가 싹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 내가 자식이랑 내 이름 같이 올려놨어. 그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 표현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녀분들을 올리실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명의만 올려놨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실소유권하고 권리가 다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적어도 자녀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몫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쓰시게 되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인 테넌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조인 테넌트라는 게 있는데 조인 테넌트가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허스밴드 앤 와이프 조인 테넌트로 놓고 그다음에 아드님들이라든지 따님 한 분 아니면 자녀를 여러 명 넣고셔서 조인 테넌트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종류가 정말 정말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좀 돌아가서 내 자식 한 명에게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주고 나머지는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나머지는 또 다른 자녀에게 실 권리를 주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또 배우자한테 만약에 재혼하신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혹시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재혼한 배우자가 집에 못 사시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셔서 이제 라이프 이스테이트라든지를 많이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이 라이프 이스테이트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권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는 동안만 살 수 있다라는 권리를 준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이제 쉽게 하자고 하면은 하숙생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도와드렸던 분은 이제 와이프분께서 재산을 대부분 이루셨고 남편분하고 재혼을 하신 상태였는데 본인의 재산을 대부분 본인의 자녀에게 와이프분이 본인의 자녀에게만 주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재혼한 남편분이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나가시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권고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남편분에게 라이프 이스테이트를 드리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만 사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권리를 받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해놓은 수혜자한테 권리가 싹 넘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상에서도 저희가 라이프 스테이트를 다루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신 분은 적어도 이제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라이프 이셋을 준다라고 리빙 트러스트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는 만약에 이제 제인 킴 사모님이다 그러면 제인 킴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시고, 제인 킴 사모님의 리빙 트러스트를 들여다보면은 남편분이신 뭐 잔 킴 선생님에게 라이프 스테이트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는 라이프 이셋을 주셨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 그거가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예 등기상에 예를 들어서 모든 다른 재산들은 다 트러스트로 해놓고 네. 그 부동산만 트러스트에서 빼놓고 남편분의 이름을 넣어서 라이프 스테이트를 넣는다라고 적어놓고 수혜자를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시 revert back 한다라고, 그러니까 돌아간다라 생각하거든요. 제인 킴 선생님한테. 아. 그럼 제인 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잔 킴 선생님이 라이프 스테이트를 받았는데 제인 킴 선생님한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 킴 선생님 사후에는 남아있는 누군가가 또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적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겠다 하는 거는 언제 정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구매하셨을 때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구매 후라도 언제든지 본인께서 이제 등기를 작성하셔서 등기를 등록하심으로써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이프 스테이트의 권리가. 아, 그럼 이 라이프 에스테이트라는 뜻을 모르는 분들은 내가 부동산 지금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후에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걸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스테이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가끔가다가 사시는 동안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분이 사실 수 있는 권리만 지니셨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그 이제 사고 팔매에 있어서도 이제 제약이 따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하숙생의 권리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나중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재산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미 결정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라이프 스테이트를 가지신 분이 혼자서 판매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하는 경우가 무슨 이익 때문에 이렇게 소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소유권을 주고 싶지는 않고 네. 거주권만 주고 싶으셨을 때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분처럼 네. 제인 킴 사모님처럼 장 킴 선생님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는 주고 싶지 않으신데, 네. 적어도 이분이 거주권을 가지셔야지 나중에 이분께서 이제 제인 킴 선생님께서 안 계셨을 때 장 킴 선생님께서 이 집에 사시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기 위해서 라이프 스테이트를 많이 하시고요. 아. 이러셨을 경우에는 트러스트로 만약에 작성을 하셨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장 킴 선생님이 또 사시는 동안 내셔야 될 공과금 아니면 재산세가 있겠죠. 네. 그걸 누가 내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리빙 트러스트 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니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타이틀 상에서 그냥 제인 킴 선생님이 들어가 있고 제인 킴 선생님이 장 킴 선생님에게 라이프 이셋을 주셨다라는 거를 적어 놓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공과금에 대한 것은 이제 대부분 장 킴 선생님께서 내시겠거니 하고 저희가 이제 어쌰을 한다라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장 킴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에 받게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잔여 재산을 받는다고 해서 residual beneficiary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residual beneficiary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제인 킴 선생님이 본인의 자녀들이 다시 받기를 원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트러스로 넣어놓는 거가 훨씬 더 편하신 거고요. 네. 그거가 아니고 장 킴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여라도 이제 장 킴 선생님이 본인의 자녀에게까지 주기를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장 킴 선생님의 자녀를 넣으실 수가 있고, 아. 아니면은 제인 킴 선생님하고 상관없으신 장 킴 선생님이 원하시는 residual beneficiary를 넣어 놓으셔서 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인 킴 선생님께서 진짜 본인 자녀는 트러스를 통해서 다 받으니까 트러스에 명시하지 않은 또 다른 beneficiary를 residual beneficiary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아, 그래서 부동산을 어떤 모양으로 공동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빙 트러스트 내용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네. 내가 부동산 어떤 식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잘 확인하셔야지 상속 계획 세우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내가 뭐 50% 지분이 있고 이 사람은 50% 지분이 있다. 각자 공동으로 지분이 있는 형태로 부동산 소유하는 모습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셨을 때 만약에 제가 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상속자가 되지 않을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하고 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부동산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중에서 테넌스 인 커먼을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왜 테넌스 인 커먼을 선택하냐고 하게 되게 되면은 테넌스 인 커먼은 영어로 저희가 풀었을 때 같이 커먼한 권리를 가지는 테넌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는 꼭 50대 50을 될 필요가 없고 뭐 20대 30, 뭐 50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퍼센티지를 쪼개실 수가 있고 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이거가 일종의 한국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쓰이게 되는 이제 부동산 소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10%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은 이 10%가 다른 분의 90%에 흡수가 되지 않고 네. 이 10%를 가지고 계신 분에 해당되는 직계 후손이라든지 배우자가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은 경우 제3자가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형제 자매가 파트너십을 했었을 때 테넌스 인 커먼 구조로 많이 들어가죠. 아, 그러면은 그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직계 가족한테 자동으로 그 지분이 넘어가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각각 가지고 계시는 퍼센테지를 트러스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김철수 선생님이 거기서 10%를 가지고 계시면은 김철수 선생님이 그 10%를 본인의 트러스랑 연결하는 등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상속 법원에 갈 일이 없겠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공동으로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테너스 인 커먼 그 구조죠.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내 자식한테 넘어가겠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이제 한동안 이제 베이커스필드라든지 빈 땅을 많이들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시면서 친지분들이라든지 뭐 친구분들하고 베이커스필드 땅이라든지 뭐 팜스프링에 있는 빈 땅들을 그렇게 테넌스 인 커먼 형식으로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50%, 70%를 저희가 막바로 받을 수 없나요? 하시는데 살아생전에 트러스트로 연결을 안 해놓으셨으면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막바로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또 상속법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산 받기도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하고 지금 현재가를 따졌을 때 이제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건데요. 대강 보셨을 때 제가 손님들에게 한 5만 불 이상만 된다고 할지라도 되도록이면은 트러스랑 잘 연결을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네. 솔직히 5만 불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다 트러스랑 연결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네. 우리가 상속 계획 세울 때 자동으로 내 뭐 수혜자에게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는 방법 중에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조인트로 갖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조인 테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조인 테넌트를 이제 명칭으로 한다고 하면 조인 테넌시가 되고 조인 테넌시의 실소유자들을 조인 테넌트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이랬을 때 부부가 조인 테넌트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형제 자매가 조인 테넌트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3자하고 조인 테넌트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것이 그 조인 테넌시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right of survivorship. 그러니까 survivor가 권리를 가져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넌스 인 커먼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조인트로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고 각자 또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장점은 테넌스 인 커먼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테넌스 인 커먼의 장점이 조인 테넌트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조인 테넌트는 살아계신 분에게 돌아가신 분의 지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가 네. 공동 소유자가 이제 상속이 받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머님의 지분을 아버지가 흡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테넌스 인 커먼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지분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되는 반면 조인 테넌트로 갖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 작업만으로도 어머님의 이름을 빼고 아버님만의 재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상속법원 안 가도 되는군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또 그겁니다. 똑같은 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허스밴드 앤 와이프라면은 서로에게 주는 것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지분만은 자녀에게 주고 싶다.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형제 자매가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셨는데 미혼이셨을 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서로 각자 가정이 생겼는데도 조인 테넌트로 그대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형제에게 다 흡수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가정으로 그 재산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인트로 일단 한번 묶이게 되면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서로 이렇게 흡수되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세 분이면은 33.3, 33.3을 갖고 있다가 33.3이 16.7로 이렇게 나눠져서 결과적으로는 50, 50이 되는 거고요. 두 분께서. 한 분이 또 돌아가신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다. 그럼 50%가 또 나머지 분에게 흡수가 돼서 살아계신 분이 100%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정말 right of survivorship, survivor에게 계속 생존자에게 권리가 계속 흡수가 되고 이양이 되는 것을 조인 테넌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는 뭔가 조인트 하니까 좋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 권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권리가 이제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3자라든지 지금은 미혼일 때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네. 각각 가정이 생길 수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자녀들 둘을 같이 묶어서 조인 타렌트로 하기보다는 각각 가정으로 서로 나눠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금 더 빅픽처를 보시고요. 후세대까지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테넌스 인 커먼으로 갖고 가시는 거가 훨씬 더 이롭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 설계를 잘 하셔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있을 때는 나중에 그 부동산을 누군가 돌아가시고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조인 테넌시로 갖고 계시는 경우 부부가 많은데요. 네. 저는 조인 테넌시보다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가지고 계시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종류죠? 네, 맞습니다. 조인 테넌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허스밴드 앤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뭐 제3자라든지 형제 자매가 서로 right of survivorship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같이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공동 소유주의 형태이고요.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말 그대로 부부에게만 쓸 수 있는 공동 소유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조인 테넌시보다 그러니까 부부가 소유했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양도소득세 혜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조인 테넌스는 그러니까 저희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텍스 코드 중에서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돌아가시는 분이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의 감정가가 네. 텍스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풀어 쓰자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20만 불에 구매한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불이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양도소득이 80만 불이 생긴 거죠. 네, 네. 20만 불을 넣고 그 사이에 100만까지 뛰었으니 네. 8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이 생긴 거죠. 제가 살아생전에 판매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8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네. 그죠?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고 스텝업 인 베이시스는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사후에 그 부동산을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제 소유로 갖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감정가가 100만 불이면은 제가 더 이상 20만 불에 구매한 것처럼 만들어 주지 않고 네. 제가 꼭 100만 불에 구매한 것처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기준을 그때 제 사후의 감정가로 끌어올려 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만약에 20만 불에 샀는데 100만 불에 팔아야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8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지만은 네. 반면에 제가 100만 불에 샀는데 100만 불에 판다고 하게 되면 제 양도소득이 아무것도 없겠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사후 상속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받게 되는 자녀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엄청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커뮤니티 프로퍼티 형태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조인 테넌트는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만 진짜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만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주고요. 아.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 분만 돌아가시더라도 네. 세금 베이시스를 다 올려줍니다. 부부 양쪽 다요? 예.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20만 불하고 100만 불짜리를 조인 테넌시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네. 조인 테넌시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만 불에 구매를 하셨으면은 각각 10만 불을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10만 불을 넣고 아내분이 10만 불을 넣어서 2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만 불이 되면은 아내 몫이 50만, 남편 몫이 50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이랬을 때 조인 테넌트를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김철수 선생님이 먼저 떠나신다. 그럼 김철수 선생님의 몫만 스텝업인 베이시스가 돼서 그분의 몫만 50이 되는 거고요. 아. 만약에 그분의 배우자가 김영희 선생님이셨다. 김영희 선생님은 그대로 10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텍스 베이시스가 새로운 시가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김영희 선생님의 10, 김철수 선생님이 올라간 50을 뭉쳐서 60이 되는 거죠. 그럼 60하고 100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김영희 선생님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네. 반면에 이거를 두 글자 차인데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갖고 계셨으면은 김영희 선생님이 살아 계셔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생각해서 두 분 거를 같이 100으로 같이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구조인데 김영희 선생님이 조인 테넌트로 갖고 계셨으면 아까 40만 불에 대해서 60하고 1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네. 거죠. 40만 불에 대한 차이고 지금은 100으로 다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100에서 100이니까 세금을 내실 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입장에서는. 근데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부부만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아, 그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또 무조건 좋은 점만 있을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셨을 경우에는요. 살아있는 배우자가 이제 다 받아가실 수 없게끔 네.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것은 right of survivorship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존자가 흡수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 지금 LA 카운티라든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갖고 있으면은 대부분 문제 없이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구조이긴 한데요. 네. 만약에 재혼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자녀한테 이슈가 있다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의 50%를 남아 계신 분이 50%를 흡수 못하게끔 방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 혹시 상속 법원에 가야 될 일도 생길까요? 만약에 이제 소송에 걸리거나 네. 아니면은 right of survivorship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가지고 계셔서 양도소득세 혜택도 받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살아있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의 지분을 흡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조금 더 길죠. 네네.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일단 양도소득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나요? 맞습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앞구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뒤에 다만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에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붙게 되게 되면은 살아있는 생존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지분을 준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법은 가지 않아도 돌아가신 이후에 자동으로 그 지분이 넘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성함을 빼는 애퍼데빗이라고 해서 네. 이제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돌아가신 분이 진짜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전달이 되게끔 해주세요 하는 Affidavit of Death of Spouse라는 것을 저희가 해당 카운트에다가 보내면은 나중에 다음 해에 Proper Tax Statement을 받으셨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빠져 있고 살아계신 분의 이름만으로 Proper Tax Statement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 아무리 내가 그냥 부부 이름을 올렸어, 같이 올렸어, 아니면 자녀 이름도 같이 올려놨어 하더라도 그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는 거를 오늘 또 한번 깨닫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녀 이름을 올려놓는다고 했었을 때 가끔 가다가 한 자녀의 이름만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뵀거든요. 아, 뭐 외동 자녀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차피 그분만 받아가실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네. 나중에 그 조인 테넌트를 올려놓으셨으면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승자가 이제 받아서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드님 아니면 따님 이름만 혼자 올려놓으셨는데 네. 승자가 되신 나머지 자녀가 다른 식구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아.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지 않아도 되거든요, 솔직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네. 그런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나눠주라는 마음이었는데 결과는 그 한 사람에게만 다 재산을 몰아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어떤 상속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정확하게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이다. 이거를 다 작성을 리빙 트러스트로 해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혜택에서도 제일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자녀들 간에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도 막아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다양하게 부동산 공동 소유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단점들도 각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 작성해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저희가 아우르면서 가장 장점을 최대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좀 보완의 기능도 있네요. 리빙 트러스트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라이프 이스테이트만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제가 아까 자녀 재산분을 받는 자녀 상속자를 저희가 넣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녀. 네. 근데 만약에 자녀 상속자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고 타이틀만으로 라이프 이스테이트하고 리주얼 베네핏을 올려놓으신 분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를 올려놓으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한 분들이 못 받게 되셨을 때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저희가 다 명칭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타이틀 상에서는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3차 수혜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못 넣는다라는 거죠. 네.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부동산 공동 소유 방법 중에 그 문서 안에 분명히 이 이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나도 네네.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부동산 상속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유산 상속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드리면은 도움 받을 수 있죠. 네. 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은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LA 사무실은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각자 편한 위치의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요. 도움 받으실 수 있겠고요. 정말 이 상속 계획은 정확하게 세우시고 또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요. 꼭 도움 받으시고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많이 주신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내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